나는 이 집의 오래된 바닥과 같은 사람이다. 시간이 흐르면 나무가 삭듯 내 마음도 여러 겹으로 갈라지고 때로는 깊은 틈이 생겼다. 나는 며느리의 어머니, 곧 그가 부르는 대로 거머니이며 동시에 내 딸의 상처를 붙잡아야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요즘의 내 하루는 그 단순한 이름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노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그의 얼굴이 있다. 나의 사위, 조용하고 계산적인 표정 뒤에 숨은 무언가. 초년엔 그를 보며 흔히 있던 불안감을 느꼈다. 내가 알던 결혼은 따뜻한 가정, 아이들의 웃음, 손주를 위해 반찬을 넉넉히 해두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내 딸이 선택한 사람은 그러한 전형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다가왔고 때로 성실해 보였으며 결국 우리 집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곧 그가 내 딸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말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그의 행동은 다른 언어로 말을 걸었다. 냉정과 거리, 필요할 때만 드러나는 관심. 사위와 나 사이의 마찰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엔 설거지 하나, 청소 하나로 다투었다. 그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컵을 정리하면 나는 묘하게 화가 났고 그 화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딸이 힘들면 도와야 한다고 믿었고 딸의 선택을 존중하되 가끔은 내 기준으로 돌려놓고 싶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잔소리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사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나의 간섭을 경계했고 나는 그의 거리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이가 들며 나는 사람을 오래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의 눈빛, 식탁에서의 손짓, 소리 높이지 않는 말투에서 삶의 무게를 읽는다. 그의 삶은 조용하지만 규칙적이지 않았다. 간단한 약속을 잇는 일, 만나기로 1시간에 늦는 일, 딸의 감정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그를 재단하려 했다. 그러나 재단은 쉽지 않았다. 그의 젊은 시절과 가정사, 그가 짊어지고 온 상처를 모르는 나는 마치 어둠 속에서 형체만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한 번은 딸이 아프던 날이었다. 열이 심해 응급실에 가야 했고 나는 얼른 그를 불렀다. 그는 제 시간에 오지 않았고 도착했을 때의 태도는 그 어떤 후회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꼈다. 딸이 쓰러질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은 가족이어야 하고 나는 그 사실을 그의 가슴 속으로 꽂아 넣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언제나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쌓였다. 나는 나의 딸을 위해 싸웠고 그 싸움은 점차 나와 사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을 더 팽팽하게 만들었다. 사위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는 차갑지도 폭력적이지도 않았다. 다만 그의 침묵은 때론 도전처럼 들렸고 나는 그 침묵의 말로써 대응했다. 말들은 쌓여갔고 서로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않은 듯 흩어졌다. 나는 딸을 지키는 것이 내 본분이라 믿는다. 그러나 지키는 과정에서 나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과 나의 두려움을 구분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이것을 시대의 간극이라 부를지 모른다. 우리 세대는 가족의 형식과 체면을 중요시했고 젊은 세대는 더 많은 개인의 자유와 경계를 원한다. 그러나 경계를 둘러싼 싸움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내 친구들은 나에게 말했다. 너무 참지 마라. 말해라. 내 감정을 숨기지 마라. 나는 그 충고를 들었지만 말하기는 또 다른 위험을 불러왔다. 말이 지나치면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고 말이 부족하면 쌓인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다. 나는 평화를 원했지만 평화란 때로 침묵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상호 존중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지 못했을 때 작은 오해가 큰 벽이 되었다. 사위와 함께 식탁에 앉을 때 나는 옛 기억을 더듬는다. 내 아버지가 그랬고 그가 그러했으며 가족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나는 그 고전적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슬퍼했고 동시에 새 시대의 방식이 늘 옳지 않다는 생각도 했다.
이 딜레마는 나를 밤마다 뒤척이게 만들었다. 나는 딸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정의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다. 딸은 가끔 나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나는 딸이 나의 상처를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바라보며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쌓아간다. 어느 날 사위가 내게 작은 편지를 남겼다. 그는 글자로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려 했고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편지에는 그의 일상, 고민, 그리고 나에 대한 미안함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미안함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내 안의 불신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았다. 글자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허하게 느껴진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게 진심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사과인가? 이 질문은 나를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간단해 보인다. 작은 배려,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그리고 딸을 향한 따뜻한 보살핌이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간단함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서로의 상처와 오해가 누적된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나는 때로 자신을 돌아본다. 내 엄마로서의 방식이 딸을 억압했는지, 혹은 딸 대신 싸우려다 더 큰 상처를 만든 것은 아닌지. 반성의 시간 속에서 나는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 말의 톤을 낮추고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을. 하지만 변화는 느리고 불확실하며 그 과정에서 나는 또다시 의심에 빠진다. 이 모든 기억과 감정이 겹치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관계의 깊이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에서 온다. 나의 딸과 사위 사이에 놓인 거리도 언젠가는 이해와 공감으로 좁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으며 나 또한 그 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인 판단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 싶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사위가 나와 같은 길을 걸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직 결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 쓰고, 생각하고, 기다리며,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주려 한다. 다음에는 더 깊은 기억과 결정적인 순간들을 나누겠다. 우리가 서로에게 던진 작은 친절과 상처, 그리고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운명을 바꿨는지. 읽는 이가 있다면 계속 지켜봐 달라. 내 마음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다음 이야기는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생생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밥 짓는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된장을 풀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그날따라 손끝이 떨렸다. 이유는 단순했다. 오늘 그가 온다고 했다. 사위. 몇 달 만의 방문이었다. 딸은 환하게 웃었지만 나는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선물을 내밀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여전히 남은 거리감이 있었다. 그는 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했고 나는 부엌에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다. 진심이 담긴 조금은 편안한 웃음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내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풀렸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내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 한마디가 낯설게 들렸다. 마치 오래된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처럼.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 묵은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나는 그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이제 자주 뵐게요. 짧은 약속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예전과 다른 온도가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완벽한 화해는 아니지만 작은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내가 깨달은 건 하나였다. 관계는 싸움이나 오해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림을 포기할 때 끝난다는 것이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진심으로 다가오기를, 그리고 나 역시 그 진심을 받아들일 용기를 갖기를.
이제 나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사랑이란 지키는 것도, 바꾸는 것도, 내려놓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미워한 적보다 이해하려 애쓴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을.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를 사위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장모님이 아닌 가족으로 부른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위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가 내 딸의 곁에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내 딸에게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의 어색한 미소 속에는 진심이 숨어 있었고 나는 그 진심을 늦게나마 알아차렸다. 세월이 지나면 마음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진다는 말을 이제야 믿게 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리고 가끔은 먼저 손을 내민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건 단 하나, 가족은 완벽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버텨내는 인연이라는 것이다. 내 마음속 오래된 상처 위로 따뜻한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